지난해 12월 문을 연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 인력 채용 문제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1국장 자리에 지원해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A씨는 합격자가 3년의 활동 기간을 못 채우고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언론사 출신 인사라며 위원회가 사조직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취재룸 제이는 A씨를 만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겪었고요. 그다음에 1기 진실화해에서 이제 진실규명된 후에 이제 그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더 해나가기 위해서 유족분들이 이제 재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2년에 준비를 했으니까 벌써 이제 8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기 위원회 때 부역혐의 사건하고 보도연맹 사건도 그렇고요. 10개의 보고서를 써냈습니다. 보통 조사관은 잘 써 2개, 많이 쓴 분들 4개 정도, 이 정도고요. 저는 이번 그 이후에도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원회 끝난 후의 과정. 이걸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조사관들이나 노동자들이 그렇죠.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거고 그 조직이 끝났을 땐 다른 직장을 옮기고 그랬지만 제 경우에는 뭐 운이 좋게 재단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냥 한국전쟁 때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을 부수적 피해로 봅니다. 전쟁 상황에서의 좀 억울한 죽음 정도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제 스스로 확인했고 이거는 조직적인 국가범죄고 전쟁 범죄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기 때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이제 전쟁과 관련된 어떤 국가가 관여했던 어떤 노골적인 어떤 범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서 조사를 확대하려고 깊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설명 22일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라고 조사국장만 3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뭐 3배수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이 3배수자 가지고 뭐 건강검진도 했지만 이제 그 인사검증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이제 제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인사검증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청와대나 국정원에 필요한 자료들이죠. 뭐 이렇게 7대 사회범죄 뭐 이런 거, 뭐 성폭력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부동산 투기, 뭐 위장전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을 이제 제출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이제 역량평가라고 해서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고위공무원들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4개 과목에 걸쳐가지고 그 시험을 치고 그거에서 이제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임용하는 과정에 거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3월 20일 이후에 제출했던 인사검증 서류들이 2달 가까이 계속 흘면서 진행이 됐어요. 국정원에서 보완 서류를 내라고 했고 보완을 2번을 냈었습니다. 일단 그 3월 20일 이후에는 이 진행 과정을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누가 아무도 몰랐던 건지 저도 지금 제가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2주 전 토요일에 이제 뭐 다른 분이 이제 다음 주에 출근할 거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출근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소문을 들었고 그러면 연락을 해줘야 될 텐데 남은 사람들한테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연락이 없어서 토요일에 위원장님께 전화를 했었죠. 문자를 넣어드렸는데 뭐 아무런 얘기도 없으셨고 그래서 그냥 좀 별일인 줄 알면서도 전화를 드렸는데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출근하게 됐고 부산일 그게 뭐 이렇게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11월 달쯤에 임 위원장님하고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2번인가 뵙고 전화통화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공감한 거는 대략 한 3가지 정도 원칙이 있었어요. 2기가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1기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위원장님이 특히 강조한 건데 니들이 1기라 그래서 다 유리한 건 아니다. 그럼 그 다음에 10년 동안 뭘 했느냐. 자기는 이걸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저는 나름대로 계속 해왔으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3번째가 나이였습니다. 이 기장님은 나이는 분명해야 된다. 위원회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걸 분명히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3년은 끝내야 되거든요. 이게 위원회라는 게 마지막에 종합보고서를 내줘야 되거든요. 사건을 종합해서 1기 때 그렇게 못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에서는 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접관들은 그걸 나이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위원회는 알아요. 위원장님이나 인사 관련자들은 처음부터 알죠.
왜냐하면 응시 서류 안에 주민등록 초본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조사원 채용에 있어 정근식 위원장의 재량권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사무처장 임명 당시 위원장의 재량권 범위를 두고 잡음을 빚기도 했습니다. 위원회의 인사 문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씨가 지원했던 조사 1국장은 최근에야 채용이 완료됐지만 조사 2국장은 현재까지 채용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정상적이죠. 가장 먼저 뽑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4월에는 뽑혔어야 되는 사람이죠. 뽑을 수 있었고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위원장님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다 위원장님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뭐 사악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일단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뭐 스스로 사퇴를 하셔야죠. 임명 위원장님도 많이 그런 거 가지고 고생, 사무처장 임명할 때 많이 드러났죠. A씨는 2기 위원회 법안 통과에 앞서 위원 구성 방식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일이 이번 채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2기 위원회 끝난 이후부터 계속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2기 위원회 법을 개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부터 구체화됐고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1기 위원회 법에 조사를 못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중단시켜버렸던 것 1년, 2년만 연장하면 끝이다. 바로나이법 개정 작업에 계속 같이 참여를 하고 국회 찾아다니고 그런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재작년 11월 달인데요. 갑자기 이상한 법안을 갖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1기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과거사에 동의하는 사람들 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뽑게 15명을 구성하게 돼 있었어요. 뭐 8명 갖다가 여야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국회에서 다 9명으로 만드는 법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1국하고 2국이 구성되는데 9명이 되게 되면은 위원장 하나 빼고 나면은 4대4 구성이 되는. 뭐 여당이 한쪽을 가져간다 그러면 야당이 한쪽을 가져가는 구조. 그게 뭐냐면은 상임위원이 전체 사건을 지휘를 하는데요. 상임위원이 2명입니다. 한 명 한 명씩 가져가게 됩니다. 여당이 하나, 야당이 하나 이렇게 가져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서 이제 다툼이 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논쟁이 그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국회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쟁점이 형성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말다툼하다가 이제 말았죠. 제가 뭐 이재정 의원이나 홍익표 의원들 같이 합의해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명백히 하면 야합이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인권 침해 중심의 사건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나머지는 버리겠다고 하는 결과로밖에 저한테 안 들렸어요. 근데 1기 때는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 판에서 지켜야 될 것들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적용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있으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2달은 고생은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제대로 제 나름대로 다른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텐데 그대로는 불안에 떨면서 2달을 보내왔던 거죠. 저는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이제 2000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순수하게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직장이라든가 이권이 생기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고생만 하고 요거도 먹고 1기 의문사위원회가 그런 거였고 그게 2기를 거쳤고 이제 1기 지실화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게 각종 위원회들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맞벌이가 돼버리는 거죠. 직장이 돼버리면서 이제 그 일만 찾아다니는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 이걸 염려를 했었고 저는 제가 염려했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월호 조사가 제일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고 봐지는데요. 이 다음에 것들도 다른 위원회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들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저는 이제쯤에는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건가 검토를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 구슬림을 못하는, 그러니까 수수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저렇게 그냥 2년이든 3년이든 어제 뭐 자기 직장 생기고 연장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피해자들을 동원해서요. 한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도대체 군대 내에서 언제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20년이 넘게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이러니까 자꾸 위원회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위원회 조직 역시 그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고 끝나버리고 피해자들은 그냥 그대로 그 상태 있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많이 고민됩니다. 뭐 진실화해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럴까? 저분들이 과연 주어진 3년 안에 다 끝내고 과거 수사이든 뭐든 다른 형태로 다음 형태로 넘어갈 수 있을까? 좀 염려되는 거죠. 그 생각 자체.